여러분,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어떤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나요? 혹시 알람 소리와 함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알 수 없는 무거움과 압박감이 밀려오지는 않으신가요? 늘 시간에 쫓기고 수많은 과제와 타인의 시선 속에서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는 현대사회, 특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 불안은 마치 그림자처럼 우리 삶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불안이라는 감정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려 합니다. 만약 불안이 당신을 파괴하려는 적이 아니라 당신을 깨우기 위해 보내는 간절한 신호라면 어떨까요? 불안은 우리를 벌주거나 무너뜨리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내면의 무언가가 현재의 순간과 더 이상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몸의 언어입니다. 신경계의 깊숙한 곳에서 시작된 원초적인 진동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행동으로 퍼져나가는 것이죠. 대부분의 우리는 이 신호를 외면합니다. 불안이라는 이름표를 붙이고 억누르고 때로는 약물에 의존해 잠재우려 합니다. 하지만 만약 이 신호와 싸우는 대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몸은 내면 세계의 거울과 같습니다. 불안감이 수면 위로 떠오를 때 그것은 당신에게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 안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무언가가 남아있다는 신호입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생존 모드에 갇혀있던 신경계의 모습을 비추는 것일 뿐입니다. 당신은 망가지지도 약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평화와 고요, 그리고 온전한 현존이라는 당신의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잠시 벗어났을 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에 머물거나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한 집착을 시작할 때 몸은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몸이 굳고 수축하며 종종 생각 속에만 존재하는 위협에 대비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것이 불안이 태어나는 방식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믿는 것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죠.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우리의 생각은 경주를 시작합니다. 실패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내가 부족하다는 게 드러나면 어떡하지? 와 같은 작은 걱정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 하나의 생각이 감정을 촉발하고 그 감정은 몸속에서 화학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화학적 상태가 곧 당신의 존재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심장이 더 빨리 뛰고 호흡은 얕아지며 위장은 단단하게 뭉칩니다. 이것들은 무작위로 나타나는 증상이 아닙니다. 생각이 진짜라고 믿는 몸의 정직한 반응일 뿐입니다. 우리의 몸은 실제 위협과 상상 속 위협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마음이 두려움에 거하면 몸은 그저 충실히 따를 뿐입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고 일상이 될 때 불안은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여기에 우리가 알아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단지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려고 애쓰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과거의 어떤 생각이나 경험, 특정 패턴이 위험을 의미한다고 학습했기 때문에 몸은 끊임없이 문제의 징후를 찾으며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는 몸의 반응이 아니라 우리가 그 반응을 이끄는 법을 잊었다는 데 있습니다. 몸과 대화하는 법을, 그리고 당신이 불안 그 자체가 아니라 불안을 알아차리는 의식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불안을 질병이 아닌 신호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뀝니다. 불안이 당신을 해치러 온 것이 아니라 가르침을 주기 위해 찾아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이 여전히 오래된 상처를 어디에 붙들고 있는지, 낡은 이야기를 믿고 있는지, 순간에 온전히 머무는 대신 결과를 통제하려 애쓰고 있는지를 드러내줍니다. 두려움, 결핍, 무가치함이라는 무의식적인 프로그램이 당신의 삶을 어떻게 움직여왔는지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의식하게 되는 순간 당신은 자신의 힘을 되찾게 됩니다. 우리는 결코 끊임없는 스트레스 속에서 살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운명이 아닙니다. 하지만 현대사회는 우리에게 바쁜 것이 성공이고 걱정은 준비성이며 불안은 삶의 당연한 일부라고 믿도록 길들여 왔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불안은 비합리적인 패턴에 대한 몸의 지적인 반응이며 당신이 주의를 기울이고 잠시 멈추고 그것으로부터 도망치는 대신 함께 앉아 그 소리를 들어줄 때까지 계속해서 그 목소리를 높일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호흡이 당신의 다이 되어줍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모든 순간이 불안이 생존할 수 없는 현재로 돌아올 기회입니다. 숨을 통해 몸은 비로소 안전함이 어떤 느낌인지 배우기 시작하고 다시 신뢰를 회복합니다. 몸이 마음을 신뢰할 때 몸속 화학작용이 바뀌고 신호는 부드러워지며 내면의 폭풍은 잠잠해집니다. 처음으로 당신이 반응하는 대신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망치는 대신 관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 속에 길을 잃는 대신 불안이 저주가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로 돌아오라는 신성한 초대장이자 내면의 나침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특정한 화학적 상태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습관처럼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제의 감정을 다시 살아냅니다. 메시지를 확인하고 뉴스를 훑어보고 어제 나를 화나게 했던 일을 떠올리는 순간 몸은 즉시 좌절, 걱정, 죄책감, 슬픔, 두려움과 같은 익숙한 감정의 화합물질로 가득 찹니다. 이것은 단순히 생각의 습관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화학적 중독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몸은 이러한 감정 상태에 길들여지고 그 감정들이 당신이 스스로를 누구라고 믿는지를 정의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생각은 뇌에 신호를 보내고 뇌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느낌을 유발하는 화학물질을 방출합니다. 스트레스 받는 생각을 하면 스트레스를 느끼고 두려운 생각을 하면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것은 철학이 아니라 생리학입니다. 이러한 패턴이 매일 반복되면 몸은 그 감정 상태를 만드는 화학물질을 갈망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중독자가 약물을 갈망하듯 말입니다. 그 감정은 익숙해지고 고통은 어느새 안락한 지대가 되어버립니다. 뇌는 패턴을 고정시키고 몸은 그것을 기억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불안에 중독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당신은 평화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당신의 몸은 긴장감을 느끼는 법밖에 모릅니다. 당신은 기쁨을 원한다고 말하지만 당신의 내면 환경은 걱정이라는 감각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약하거나 의지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당신의 내부 시스템이 매일 똑같은 감정의 칵테일을 기대하고 찾고 재현하도록 단단히 고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그 익숙한 감정적 타격을 줄 수 있는 똑같은 사람, 상황, 생각을 찾아 헤맵니다. 그리고 그것이 찾아오지 않으면 몸은 안절부절 못하며 뇌에 신호를 보냅니다. 내가 익숙한 화학물질을 줘. 두려움은 어디 있지? 스트레스는? 혼돈은 어디에 있는 거야? 결국 몸이 마음이 되어버립니다. 당신은 더 이상 생각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중독과 일치하는 생각을 통해 삶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마음은 변화를 원할지 모르지만 몸은 저항합니다. 몸은 고통스러울지라도 자신이 아는 것을 갈망합니다. 그래서 명상을 시도하지만 안절부절 못하고 마음을 진정시키려 하지만 지루함을 느낍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수년간 의존해온 감정적 화학 물질로부터의 금단 증상입니다. 어떤 중독이든 마찬가지로 불안이나 스트레스라는 화학적 상태에서 벗어나는 과정은 불편함을 만듭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불편함을 실패와 혼동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익숙한 것으로 감정적 생존을 중심으로 구축한 정체성으로 되돌아갑니다. 이 중독은 하룻밤 사이에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어린 시절부터 당신은 어떻게 느껴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당신을 돌봐주던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화를 내거나 두려워했다면 그 감정 상태는 당신의 신경계에 각인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은 그 감정들이 당신 정체성의 일부라고 배우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당신이 느끼는 것보다 더 위대하게 생각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화학적으로 두려움 속에 살고 있다면 당신의 생각은 그 두려움을 정당화하려 할 것입니다. 만약 죄책감에 중독되어 있다면 뇌는 기억을 파헤쳐 계속 죄책감을 느낄 이유를 찾아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악순환이 유지되는 방식입니다. 당신은 무언가가 당신을 자극했기 때문에 불안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몸이 그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불안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패턴을 깨기 시작할 때, 평온함이나 중심이 잡힌 느낌을 받기 시작할 때 몸은 그것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몸은 이건 정상이 아니야 라고 말하며 당신을 옛 상태로 다시 끌어당깁니다. 그것은 당신이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감정적 중독을 극복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아차림이 첫걸음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느끼는지 판단 없이 관찰해야 합니다. 패턴을 알아차리고 그것에 이름을 붙여야 합니다. 프로그램을 인식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그 프로그램 자체가 아니게 됩니다. 당신은 당신의 화학적 상태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의식임을 보기 시작합니다. 생존 모드 속에서의 삶은 창조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소진될 뿐입니다. 의도적인 삶이 아니라 그저 반응하는 삶입니다. 당신을 과거에 가두거나 미래를 걱정하게 만들며 결코 현재에 온전히 존재하지 못하게 합니다. 생존 모드에 있을 때 당신의 내면 세계 전체는 두려움에 의해 움직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거절에 대한 두려움,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 몸은 주변에 아무런 위험이 없을 때조차 위험을 예상하도록 고정됩니다. 스트레스 반응이 활성화되고 심장이 뛰고 숨이 가빠지며 근육이 긴장하고 시야는 좁아집니다. 이런 상태는 생명을 위협하는 순간에는 유용할 수 있지만 매일 이런 상태로 사는 것은 당신의 에너지와 창의력, 그리고 평화를 고갈시킬 뿐입니다. 생존 모드에서 뇌는 본능적이고 반복적이며 반응적인 패턴에 의존합니다. 당신의 생각은 어떻게 하루를 버텨낼지, 위협을 어떻게 관리할지, 고통을 어떻게 피할지에 대해서만 맴돕니다. 당신은 꿈꾸거나 상상하거나 확장하지 않습니다. 그저 생존하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가능성을 보지 않고 문제점만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는 당신이 변화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당신의 몸이 생존의 렌즈를 통해 삶을 보도록 훈련되었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미지의 영역이야말로 창조가 시작되는 곳이라는 점입니다. 당신을 생존 모드에 머물게 하는 똑같은 사고방식으로는 새로운 현실을 창조할 수 없습니다. 알려진 것에 집착하면서 확장을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굴레를 벗어날 강력한 열쇠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미래도 과거도 아닙니다. 다음에 올 것을 통제하거나 이미 지나간 것을 고치려는 끝없는 생각의 순환도 아닙니다.
현재의 순간은 치유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당신의 몸과 의식이 만나는 유일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변화가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죠. 당신이 현재에 온전히 존재할 때 당신의 에너지는 더 이상 기억과 예상으로 나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온전해지고 통합됩니다. 그리고 그 온전함이 변화의 기초가 됩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현재로 돌아올 때 당신의 호흡, 심장 박동, 감각을 알아차릴 때 당신은 그 끝없는 생각의 고리를 끊게 됩니다. 뇌파를 바꾸고 신경계를 진정시키며 생각 속에 살지 않는 더 깊은 지성에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알아차림, 현존, 고요함 속에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서 당신의 몸은 스스로를 조절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안개와 미래의 두려움이 걷히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의 역사의 죄수도 예상의 인질도 아닙니다. 당신은 바로 지금 여기에 존재합니다. 몸은 더 이상 위협에 대비할 필요가 없음을 배우고 안전함을 느낍니다. 몸이 안전하다고 느낄 때 면역체계는 강화되고 심박수는 안정되며 뇌는 더욱 일관성을 갖게 됩니다. 당신은 내면의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고통은 항상 시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과거 고통의 기억이거나 다가올 일에 대한 두려움이죠. 당신이 시간이라는 개념을 제거할 때 고통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정신적 구조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식적인 연습을 통해 당신의 마음을 재설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름길도 마법의 스위치도 노력 없는 깨달음도 없습니다. 마음은 수동적인 관찰자가 아니라 반복과 주의, 그리고 감정에 의해 형성되는 역동적인 살아있는 시스템입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생각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뇌의 신경 경로를 파고 연결을 강화하며 익숙한 길을 더욱 단단하게 만듭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길들은 당신의 기본 설정이 됩니다. 의식적인 연습은 당신이 관찰자가 되어야 함을 요구합니다. 생각이 떠오를 때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것이 몸에서 어떻게 느껴지는지 주목하며 그 순간 그 생각에 계속 에너지를 줄 것인지 아니면 당신의 과거가 아닌 미래를 반영하는 생각으로 대체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뇌는 익숙한 것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변화에 저항하고 당신을 옛 감정, 옛 반응, 옛 정체성으로 되돌리려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식적인 연습이 꾸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한순간 긍정적으로 생각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전체 시스템을 재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각을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낡은 회로를 방해합니다. 오래된 길을 약화시키고 새로운 길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한때 거짓말처럼 느껴졌던 나는 온전하다, 나는 강력하다, 나는 가치 있다와 같은 말들이 진실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신념을 감사, 사랑, 기쁨과 같은 고양된 감정과 결합할 때 당신은 그 신념을 체화하기 시작합니다. 뇌뿐만 아니라 몸에도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세포가 그것을 느끼고 심장이 반응하며 화학작용이 바뀝니다. 당신의 내면 상태가 변하기 시작하면 외부 세계도 결국 그 변화를 반영하게 될 것입니다. 저항이 있을 것입니다. 옛 자아는 항의할 것이고 몸은 스트레스, 분노, 슬픔이라는 익숙한 화학물질을 갈망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현재에 머물며 새로운 생각을 계속 선택하고 새로운 감정을 계속 느낀다면 무언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뇌는 당신의 의도에 반응하기 시작하고 몸은 새로운 상태를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한때 노력이었던 것이 편안함이 되고
새로운 길이 저항이 가장 적은 길이 됩니다. 이것이 의식적인 연습의 힘입니다. 그것은 한때 당신이었던 모습으로 더 이상 생각하거나 행동하거나 느끼지 않음으로써 진정한 당신이 되어가는 매일의 수련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이 메시지가 필요할지 모르는 소중한 사람과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당신은 이 자기 발견의 여정에 함께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